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입니다. 아기의 탄생 후 엄마의 몸은 출산 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산후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분만 과정 체험 때 만나본 모아센터 신정남 파트장님과 함께 올바른 산후 관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모아센터 파트장 신정란입니다. 저희 오늘 산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산후 관리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좀 생소해서요. 이 산후 관리라는 게 무엇인가요? 산후 관리란 이제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서 많은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임신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산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이제 나중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하면 보통 2주 가시잖아요. 네네. 그럼 산후 관리를 해야 하는 기간이 2주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요즘 조리원이 너무 비싸다 보니 2주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이제 산후 관리하는 시기를 산육기라고 말을 하고 그거는 6주에서 8주 정도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이때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정서적인 우울감도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변화랑 그리고 부모라는 역할에 적응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후 관리라고 들었을 때 자궁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자궁이 그럼 이 산육기 동안 회복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보통 임신하기 전에 여성은 자궁은 자기의 주먹만한 크기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게 몇십 배 이제 증가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자마자 산모분들이 왜 아기가 안에 아직도 들어있는 것 같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거는 풍선에 비유하면 조금 쉽게 비유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풍선에 바람을 많이 불었다가 바람을 빼면 그게 예전 상태로 확 회복이 되지 않고 굉장히 쭈글쭈글한 모양으로 있게 되는데요. 여성의 자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아기가 출산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수축이 되는 게 아니어서 어떤 산모분들은 배가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라고 실제로 저희한테 많이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정도로 이제 수축이 오는 걸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게 예전의 상태로 수축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산육기 한 6주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 저부라는 거는 보통 산모분들이 말달이 되면은 배가 뭉치는 게 이제 이 윗부분에서 만져지는데 보통 거기서 자궁의 수축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배꼽 아래 정도로 오게 되고요. 그게 12시간 지나면 배꼽까지 올라갔다가 얘도 서서히 하강을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아예 만져지지 않는 시기가 산육기가 지나게 되면 만져지지 않게 되실 겁니다. 출산 후에는 보통 오로가 많이들 나온다 이렇게 네네. 하시잖아요. 네네. 이것도 요 산육기 때 나오는 게 오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로도 산육기 때 나오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자궁 내막이 새로 재생되는 과정 중에 출혈과 그런 분비물들이 나오게 되는 걸 오로라고 말하고요. 오로는 보통 생리처럼 한 일주일간 빨갛고 양도 많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색깔도 갈색, 흰색으로 점점 줄어들고 색깔도 많이 옅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로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나오게 되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보통 6주 정도의 교수님의 진료를 보고 이제 정상 생리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성생활도 가능하게 됩니다. 성생활은 교수님 진료 한 6주 정도 보게 되고요. 그때 검진을 보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임신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피임을 하셔야 합니다. 출산 과정에서는 제왕절개를 하시든 자연분만을 하시든 이렇게 상처들이 많이 나실 텐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산후 관리 때 회복이 되실 네. 텐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왕절개 산모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팬티 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 닿는 부위에 이제 가로로 절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피부를 봉합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실밥을 5일째 이후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하고 나서 이제 실밥을 뽑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퇴원 전에 그 수술 부위에 테이프를 붙여드리고 그거는 2, 3일 뒤에 방수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 샤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 외래를 보시고 이제 수술 부위가 괜찮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 떼고 샤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피부 봉합을 하지 않은 경우에 교수님이 이제 소독을 해주시고 퇴원하고 2, 3일 뒤에 다 떼고 샤워를 해도 돼요 라고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그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퇴원하신 다음에 이게 다시 조리원에 있는 도중에 병원으로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퇴원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병원을 한번 내원해 주셔야 돼서요. 조리원에서 한번 아이랑 같이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퇴원하고 나서 혹시 수술 부위에 발적이나 열감, 화농성 분비물이 있을 때는 감염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요. 외래에서 저희가 실밥을 뽑고 나서 흉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제제들을 또 필요하면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연분만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는 상처는
많이 없으실 텐데요. 네, 그분들은 어떤 상처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죠? 네, 저희가 보통 분만을 하게 되면 사실 회음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도 이제 똑같이 봉합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거는 스스로 녹는 실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제왕 절개하신 산모분처럼 실밥을 뽑거나 하는 과정은 없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많이 아프시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위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구멍방석을 사용을 하시고 있고, 좌욕을 하루에 2-3번 정도 하시면서 통증은 서서히 나아지실 거고요. 저희 이제 모아덴다 84병동 같은 경우에는 좌욕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 퇴원 후에도 조련해서 좌욕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통증은 나아지실 거고, 필요하면 약도 이제 수유에 상관이 없는 약들을 드셔도 됩니다. 흔히들 제왕절개는 후불이고 자연분만은 선불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산후 후에도 통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산후에도 이제 통증이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상처와 관련된 거 이외에 저희가 이제 임신 중에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자궁이 증가하고 인대들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 육통 등이 보통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자궁이 많이 커졌다가 이제 이게 수축을 하면서 오는 흑배아리를 가장 많이 호소하시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보통은 진통제를 복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유에 지장이 없는 진통제를 드셔도 되고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아기 젖을 먹일 때 배가 더 아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아기 젖을 물 때 나오는 이제 사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아기 수유를 하시면 수축이 잘 되기 때문에 산후 회복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이를 낳은 산모님들이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야식 뭐 이렇게들 드신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영양을 이렇게 잘 섭취를 해줘야 하는 거죠? 네, 출산 후의 영양은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수유부는 저희가 평상시보다 한 500에서 600 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만 더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드시게 되면 산후 비만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고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돼서 많이 알고들 계시듯이 두부나 콩, 그리고 이제 고기 중에서도 비계가 없는 살코기 정도를 많이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철분, 빈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분이 다량 함유된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것도 필요한가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임신 전에 드셨던 영양제는 이제 분만하고 병원에서까지 드실 필요는 없지만 분만하고 나서 이제 그대로 드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없던 요실금이 생겨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네, 그런 분들도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출산을 하지 않아도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더군다나 출산을 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실금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궁이 이제 증대가 되면서 요도나 그리고 방광의 관략근들이 약해지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보통 증상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뛰거나 이제 그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소변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는 증상들이 있어서 그걸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만 전에 그리고 분만 후에 사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질을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질이 어딘지 잘 보통 감이 오지 않아서 그냥 소변을 참았다가 소변을 참는 걸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을 내가 1초 동안 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이런 운동을 말하고, 보통 이제 이게 잘 되시면 10초간 꾹 참았다가 서서히 풀어주고, 이거를 이제 한 번 하실 때 10회 정도를 하고 하루에 5번 정도 하시면 운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실 예정이시면 임신 전부터 운동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갑자기 이게 분만하고 몸도 힘들고 하는 과정 중에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전부터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만큼 힘든 게 또 마음의 변화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산후 우울증도 큰 문제로 이제 네.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산후 우울증은 분만한 산모의 80% 이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8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분만하고 84병동에서 라운딩을 가보면 괜찮으셨다가 한 3, 4일째쯤
오전에 뵀을 때는 굉장히 잘 웃고 좋으셨는데 점심 때 갑자기 막 울고 계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희도 너무 놀라서 여쭤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슬퍼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맞는 게 산후 우울증은 이제 호르몬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제 주변의 회사 동료들을 보면은 임신을 하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네네네.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다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유 없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변화들과 이런 것도 많이 오기 때문에 나는 누구지? 그리고 이 아기는 누구지? 그리고 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굉장히 잘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산후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증상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초산부들이 사실 이제 그런 육아나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산모 자신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옆에서 잘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보호자. 근데 그게 남편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아기 낳고 보통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아기가 밤에도 계속 깨니까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옆방에서 자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눈치 없이 바로 가시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아무리 그렇게 와이프가 말을 하더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밤에 또 계속 혼자서 아기를 본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그런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산모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하고 사실 육아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남편이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신다면 잘 지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대서울병원 의료진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보통 우울증이 잘 오기 때문에 네. 이제 병동에서도 환자분들을 잘 보고 있고, 근데 사실 조리원에 가서 오는 시기상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때 심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외래 왔을 때 혹시 증상이 심하시면 바로 교수님과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심한 경우에 정말 나중에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에는 사실 너무 힘들면 정신과를 보는 것도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교수님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신정란 파트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파트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좀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여성들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옆에서 보호자와 남편의 적극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때 관계가 틀어지면 나중에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이때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